기생충 같은 년.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워먹은 거야? 추석날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차례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며느리 윤수정 씨의 발등 위로 쏟아져 내리는데 옆에 앉은 남편은 국그릇만 들여다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하네요. 친정엄마한테 8년 만에 처음 보낸 한우 한 박스.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여러분, 참고 또 참아온 8년이라는 세월이 단 한 번의 차례상과 함께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윤수정 씨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7살 윤수정입니다. 중견보험사에서 11년째 근무 중인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결혼 8년 차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친정엄마 손에 자란 탓에 결혼 후에는 친정에 부담 드리는 게 죄스러워 모든 효도를 시댁에만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 추석 시어머니가 엎어버린 차례상 앞에서 저는 8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처럼 며느리라는 이름에 갇혀 자기 자신을 잊고 사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각은 밤 9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빌라 4층 현관문을 열자 거실 등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 낯익은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2솥, 전 3가지, 잡채는 큰 대야로 25일 새벽 5시까지 1층으로 내려와라. 오정숙의 글씨였습니다. 가방을 식탁 의자에 내려놓고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는데 거실 인터폰에서 띠리릭 하는 도어락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수정아, 나다. 오정숙이 현관문을 밀고 들어오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가방끈을 다시 어깨에 걸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퇴근 인기척 듣고 바로 올라왔다. 메모 봤지? 오정숙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가락으로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네, 방금 봤어요. 이번엔 시누이네까지 다 모이니까 양을 좀 넉넉히 해라. 갈비는 내일 정육점에 미리 일러두고 전 부치는 기름은 우리 집 거 쓰지 말고 네가 사와라. 작년에 네가 사온 기름이 좀 좋더라. 오정숙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이 묻으며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채는 당면을 미리 불려놔야 손이 안 바쁘니까 24일 저녁에 미리 좀 와서 해두고 가라. 24일 저녁에는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요. 일은 무슨 일? 명절에 시댁 일이 먼저지. 오정숙이 손등으로 소파 팔걸이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년째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오정숙이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 신발을 신으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민호 들어오면 내일 아침에 1층 잠깐 들르라고 해라. 김치 냉장고가 또 이상하다. 네, 전할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침대로 들어오는 정민호 옆에 누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민호야. 응. 이번 명절에 친정에도 뭐 좀 보내고 싶어. 정민호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를? 갈비 세트나 한우 같은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져. 어머니가 어떻게 하셔? 친정에 보내는 건데. 수정아. 정민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작년에도 그냥 넘어갔잖아. 8년이야, 민호야.
내년에 보내. 내년에. 정민호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천장을 보며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장등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저는 결혼식 날 사진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던 친정엄마 박영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한지원과 마주 앉아 도시락을 풀었습니다. 수정아, 너 얼굴이 왜 그래? 한지원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또 메모 두고 가셨어. 이번엔 또 뭔데? 갈비찜 2솥, 전 3가지, 잡채 큰 대야. 너 진짜 어느 식당 주방장이야? 한지원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호한테 친정에도 한우 좀 보내자고 했는데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진다고 그냥 넘어가재. 수정아. 한지원이 식판 너머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할게. 응. 그건 효도가 아니야. 자기 학대야. 저는 젓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이고 너희 친정엄마는 너희 친정엄마잖아. 8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냈다는 게 말이 돼? 친정엄마한테 부담 드리기 싫어서. 수정아, 부담은 너희 어머님이 너한테 드리고 있는 거야. 친정엄마가 아니라. 한지원의 말이 점심시간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에 결제 서류를 들고 부장 자리로 가는 길에 사내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절 한우 세트 임직원 할인 30%. A4 용지에 인쇄된 공고문이 앞정 4개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손잡이를 잡은 채 흔들리며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회사 복지몰 앱에 들어가 한우 선물 세트를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15만 원짜리 1.2kg 등심과 갈비살 혼합 구성. 배송지 입력칸에 친정가게 주소를 한 글자씩 적어 넣는데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결제 완료 알림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에 잠깐 이마를 댔습니다. 8년 동안 가슴 한쪽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살짝 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자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엄마. 화면 속에는 박영자가 가게 한쪽에 한우 박스를 펼쳐놓고 카메라를 자꾸만 박스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이게 뭐냐?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냥 한우야. 명절인데 한 번은 보내고 싶었어. 이거 비쌀 텐데 이런 거 왜 보냈어? 엄마는 괜찮은데. 박영자가 손등으로 눈가를 자꾸만 훔쳤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진짜 별거 아니야. 엄마는 너한테 이런 거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싱크대 앞에 서서 화면 속 박영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추석에 들를게. 바쁘면 안 와도 돼, 수정아. 시댁이 먼저지. 갈게, 엄마. 끊을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정민호의 휴대폰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큰 며느리네는 이번 명절에 한우 안 보내냐? 오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 문 앞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요. 옆집 박신의 며느리는 안동 한우 보냈다더라. 우리도 그 정도는 받아야지. 네, 어머니. 제가 수정이한테 말해볼게요. 말이 아니라 시켜라.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정민호가 통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들었어? 응. 어머니한테 친정 얘기는 굳이 하지 말자. 정민호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굳이 하지 말자고. 긁어부스럼이잖아. 너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선 채로 정민호의 옆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삼켰습니다. 추석 전날 새벽 4시 50분 시댁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갈비가 핏물이 빠진 채 큰 다라이에 담겨 있었고 전 부칠 재료들이 식탁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트로트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왔냐? 네, 어머니. 갈비는 2솥, 잊지 말고. 네. 저는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3가지다. 네, 알겠습니다.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 위에 동태전 반죽을 한 장씩 올리는 동안 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오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손이 빠르다. 그래도 8년이라고 이제 좀 손에 익었네. 저는 프라이팬을 든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그 어느 때보다 또렷이 알았습니다. 해가 뜨고 오전 9시가 넘었을 무렵 거실 식탁 위에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시댁 차례 먼저 지내고 점심때쯤 갈게요. 새언니, 우리 자리 좀 미리 좀 봐줘요. 정수아의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곧바로 오정숙이 자기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답을 찍어 올렸습니다. 수정아, 점심상 미리 차려놓고 기다려라. 수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먹어야 한다. 저는 프라이팬 앞에 선 채로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까지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저는 시댁 1층 부엌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매를 짓고 탕국을 끓이는 동안 정민호는 거실에서 정태식과 함께 차례 지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다 되어 차례를 마쳤고 시댁 식구들이 음복을 끝낸 자리를 치우자마자 저는 곧바로 점심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정아, 갈비찜은 따뜻하게 다시 데워라. 수아가 식은 거 싫어한다. 오정숙이 부엌 문턱에 기대서서 손가락으로 가스레인지를 가리켰습니다. 네, 어머니.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 도어락이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정수아가 명품 쇼퍼백을 어깨에 걸치고 한 손에는 어린 조카 손을 잡은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김태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 숙였습니다. 새언니, 또 수고했어. 정수아가 부엌 쪽을 향해 한마디를 던지더니 그대로 오정숙 옆 소파에 털썩 앉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행주에 손을 닦으며 잠깐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태훈이 어린 조카를 안고 거실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고 정태식은 평소처럼 텔레비전 뉴스 채널에 시선을 박은 채 가족들 사이에 한 발짝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상을 거실 한가운데에 차렸습니다. 차례를 마친 음식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큰 교자상 위에 갈비찜과 잡채, 전 3가지와 나물, 송편까지 빈틈없이 올렸습니다. 엄마, 이 갈비 양념 좀 단데. 정수아가 갈비 한 점을 입에 넣고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매년 하던 대로 한 거니까 그냥 먹어. 오정숙이 젓가락으로 동태전을 집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을 무렵 오정숙이 시아버지 옆에서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네, 어머니. 이번 명절에 사돈댁엔 뭘 보냈냐? 저는 잡채를 덜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한우 세트 작은 거 하나 보냈어요.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오정숙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뭐? 한우 작은 거 하나요. 한우? 오정숙의 목소리가 한음 올라갔습니다. 네가 한우를 사서 친정에 보냈다고? 네. 무슨 돈으로? 오정숙이 식탁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 월급으로요, 어머니. 내 월급? 네. 내 월급이 어디서 나와? 우리 민호가 너 데려와서 먹여 살리니까 네가 회사도 다니는 거 아니냐? 오정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잡채 그릇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민호 돈으로 친정 챙길 생각부터 했단 말이지. 민호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요. 그게 그거 아니냐? 결혼했으면 한 집안 살림인데. 옆에 앉아있던 정민호가 국그릇만 들여다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내 마누라가 지금 친정에 빼돌릴 궁리부터 하고 있다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어머니, 그게 뭐? 정민호가 숟가락을 들지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저는 정민호의 옆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늘 봐오던 그 옆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한 박스 보낸 거예요. 친정엄마 8년 만에 처음으로요. 8년 만에 처음? 너 지금 그게 자랑이냐? 오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저는 손을 들어 오정숙 쪽으로 살짝 내밀었지만 오정숙은 이미 식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기생충 같은 년. 오정숙이 식탁을 거실 바닥으로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갈비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잡채와 나물, 송편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갈비 국물이 제 발등을 적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생충년아,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워 먹은 거야? 오정숙이 무릎까지 부들부들 떨며 거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집 와서 시댁돈으로 먹고 살면서 친정에 빼돌릴 생각이나 하고 있어. 너희 친정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어머니. 저는 처음으로 오정숙의 이름을 부르듯 어머니를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 욕은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할 말 했냐? 시어미 앞에서 친정 편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정수아가 슬그머니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켜는 게 시야에 잡혔습니다. 오정숙이 그 모습을 흘끗 보고는 헛기침을 하자 정수아가 휴대폰을 다시 무릎 위에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린 조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엄마 무서워. 태훈 씨, 애 좀 데리고 들어가. 정수아가 손짓으로 김태훈을 밀어냈습니다. 김태훈이 어색한 표정으로 어린 조카를 안고 안방 쪽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태식은 그 와중에도 텔레비전 쪽으로 몸을 돌린 채 헛기침만 두어 번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그릇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이 손바닥을 살짝 스쳤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민호야. 저는 정민호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민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국구름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한 번 더 불렀지만 정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8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접시 조각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행주의 손을 닦는데 거실에서 정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흥분하셔? 진정하세요. 수아야, 너도 봤지. 저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어떻게 하는지. 새언니가 잘못한 거지. 엄마 잘못 아니잖아요.
친정의 한우는 무슨 한우야? 정수아의 목소리가 부엌 안쪽까지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새언니가 너무했어요, 엄마. 시댁에는 매년 그렇게 받아먹으면서 친정에는 몰래 한우를 보내? 몰래 보낸 것도 아니야.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정수아 쪽을 바라봤습니다. 몰래가 아니면 뭐야, 새언니. 시댁에 미리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아가씨한테 말할 일도 아니야. 뭐? 정수아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언니, 지금 말 다 한 거야? 그만하자, 아가씨. 어머니 더 흥분하셔. 저는 부엌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차가운 물에 손을 갖다 댔는데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 2시가 다 되어 정민호가 부엌 문턱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아, 일단 올라가자. 저는 고개를 들어 정민호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응.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는 동안 거실에서는 오정숙이 소파에 모로 누워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정수아가 그 옆에서 어머니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끝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빌라 1층 현관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정민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4층 우리 집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자 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응. 어머니가 좀 그러시잖아. 며칠 지나면 풀리실 거야. 저는 정민호 쪽을 돌아봤습니다. 민호야. 응. 너 아까 거실에서 왜 가만히 있었어? 내가 뭘? 어머니가 우리 엄마 욕할 때 너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정민호가 시선을 거실 바닥 쪽으로 떨궜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내가 끼면 더 커져. 그래서 8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 정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파 한쪽에 다리를 모으고 앉아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 화면을 열자 매달 25일자로 설정되어 있는 송금 한 줄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수취인 칸에는 오정숙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저는 거실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안방에서는 정민호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거실 등 아래로 노트북 화면 불빛이 식탁 위에 푸르스름하게 깔렸습니다. 엑셀을 새로 열고 첫 줄에 날짜, 두 번째 줄에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화면을 띄워 8년치 거래 내역을 한 달씩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 25일 80만 원. 2017년 4월 25일 80만 원. 2017년 5월 25일 80만 원. 한 줄씩 옮겨 적는데 손가락 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새벽 1시를 지나면서 화면 속 숫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 이번 달 25일자 80만 원까지 적어넣고 합계 칸에 함수를 걸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셀 한 칸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7,680만 원. 7,6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안방에서 정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숫자를 한꺼번에 모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그저 송금 버튼을 누르고 잊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 속 숫자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7,680만 원이면 친정엄마 가게의 보증금을 2번 빼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 오정숙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민호 엄마가 집은 마련해 줄 테니까 너희는 시세보다 싸게 월세만 내고 살아라. 그 말 하나만 믿고 8년 동안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빌라 주소를 한 글자씩 입력하고 4층 호수를 적었습니다. 수수료 결제를 마치고 등기부등본 파일을 열자 화면에 한 장의 종이가 떴습니다. 소유자 칸을 손가락으로 한 줄씩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정숙, 단독 소유. 정태식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아래로 결혼 직전 날짜에 설정된 근저당 한 줄이 보였고 그보다 한 줄 더 아래에 1년 전 날짜로 새로 잡힌 추가 대출 기록이 또 한 줄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 집은 오정숙의 집이었고 그 집에는 오정숙의 빚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보낸 7,680만 원이 그 빚의 이자로 흘러갔는지 다른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가족의 자산을 키운 게 아니라 오정숙의 자산을 키워온 돈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안방문을 열어 정민호의 자는 얼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8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그 순간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자동이체 관리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달 25일자 수취인 오정숙 80만 원. 저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6자리 숫자를 한 번에 입력했습니다. 해지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거래 내역 화면으로 돌아가 8년치 송금 기록을 한 달씩 캡처해 휴대폰 사진첩과 개인 이메일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지하철이 회사 앞역에 멈추자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회사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마자 한지원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정아, 명절 잘 보냈어? 한지원.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옆자리 빈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한지원이 커피 한 잔을 제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차례상 엎으셨어. 뭐? 한지원의 목소리가 한음 올라갔습니다. 기생충년이라고 하시면서. 야, 윤수정. 한지원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민호 씨는 뭐 했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어. 한마디도? 한마디도. 한지원이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자기 자리로 잠깐 갔다가 명함 한 장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정아,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가 별거 정리할 때 도움받았던 변호사야. 가사 사건만 하시는 분이고 사람 좋아. 한지원이 명함을 제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이름과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결정할 일이지만 한 번은 만나서 얘기 들어봐. 응. 수정아. 응.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야. 미루지 마.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한지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 박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 전에 박영자가 받았습니다. 수정아. 엄마. 어제 잘 보냈지? 엄마. 저는 옥상 난간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정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어제 시댁에서 차례상이 엎어졌어. 뭐?
어머님이 내가 친정에 한우 보낸 거 아시고는 식탁을 그냥 엎어버리셨어. 박영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수정아. 응,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한우 받겠다고 한 게 아닌데 엄마 때문에 네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박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옥상 위로 가을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 엄마가 한마디만 할게. 응, 너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야. 저는 그 한마디에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엄마, 끊을게. 점심시간 끝나가서. 그래, 밥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박영자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한마디가 가슴 안쪽에서 단단한 매듭 하나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정아. 네, 어머니.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왔다. 네. 네가 뭐 잘못 보낸 거 아니냐? 은행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어머니. 왜? 이번 달부터 송금하지 않기로 했어요. 순간 휴대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송금 안 하기로 했어요. 수정아. 네.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어머니, 통화는 나중에 다시 해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가슴 안쪽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아의 메시지였습니다. 새언니 미쳤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누워 계셔. 새언니, 엄마 쓰러지시면 책임질 거야? 새언니 답해. 왜 읽고만 있어? 30분 동안 50통이 넘는 메시지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열어둔 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따로 개인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머님 약값까지 형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2번 다시 읽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는 식탁 위에 등기부등본 출력본과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정민호가 퇴근에 들어오자 저는 식탁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민호야, 잠깐 앉아봐. 정민호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정민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 등기부등본. 정민호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네. 응.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낸 7,68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정민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엑셀 마지막 줄에 굵게 적혀 있는 7,68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 가운데에 떠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한쪽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수정아. 응.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한테 집을 싸게 빌려주신 거잖아. 저는 정민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진심이야? 시세보다는 싸잖아. 이 동네에서.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식탁 등 아래로 정민호의 얼굴이 노랗게 비쳤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한 가지가 그 순간 너무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분기 실적 보고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책상 위 인터폰이 길게 울렸습니다. 네, 윤수정 대리입니다. 대리님, 1층 안내데스크입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잔뜩 긴장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대리님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로비에서 큰 소리를 내고 계세요. 빨리 좀 내려와 주세요. 저는 한순간 의자 등받이에 등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갈게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위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옆자리 한지원이 제 얼굴을 보고는 따라 일어섰습니다. 수정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로비에 오셨대. 같이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한지원이 제 어깨에 손을 한 번 얹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 한복판에서 오정숙의 목소리가 먼저 귀에 박혔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들어봐요. 내 며느리가 시어미 돈을 떼먹고 안 갚아요. 오정숙이 안내데스크 앞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수아가 휴대폰을 든 채로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쓰는 회사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을 데리라고 시켜놓고. 오정숙이 손가락으로 안내데스크 직원 쪽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 5~6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오정숙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정숙이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왔냐, 너. 어머니, 여기 제 회사예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요. 밖으로 왜 나가? 여기서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어머니, 부탁이에요. 일단 카페로 가요. 카페가 무슨 카페냐? 네가 시어미 돈 7천만 원 떼먹고 잘 사나 어디 한번 보자. 저는 손을 들어 오정숙의 팔을 살짝 잡으려 했지만 오정숙이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년아. 순간 로비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침 외부 미팅에서 막 돌아오던 본부장이 회전문을 지나 로비 안쪽으로 들어서다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본부장의 뒤로 인사팀 직원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서는 정수아가 휴대폰을 들고 천천히 로비를 한 바퀴 돌면서 회사 간판과 오정숙의 모습을 함께 화면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거 좀 내려놔. 저는 정수아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새언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정수아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빨리 가요, 아가씨. 이게 무슨 짓이야? 새언니가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왔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정숙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부탁이에요. 같이 나가요. 못 나가. 내 회사 사람들 다 알아야 한다. 시어미한테 못할 짓 한 며느리가 회사에서 무슨 면목으로 일을 한단 말이냐. 오정숙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보안팀 직원 2명이 로비 안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키가 큰 보안 직원이 정중한 말투로 오정숙 옆에 섰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회사 대리 시험이야. 네, 그건 알겠는데요. 회사 안에서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밖으로 같이 나가시죠. 왜 안 돼? 내가 내 며느리 회사에 와서 말도 못해. 어르신, 정중히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보안 직원이 오정숙 팔에 손을 살짝 가져갔습니다. 오정숙이 그 손을 한번 뿌리쳤지만
다른 직원이 반대쪽에서 부드럽게 어깨를 받치며 출입문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정수아는 그 와중에도 휴대폰 카메라를 제 얼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두고 보세요. 이거 다 올릴 거예요. 정수아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작게 중얼거리며 출입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전문이 한 바퀴 돌고 멈춘 자리에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한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아, 일단 올라가자. 응.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로 돌아오자 책상 위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본부장이었습니다. 윤대리, 지금 회의실로 잠깐 와줄래? 네, 본부장님. 회의실 문을 닫고 들어가자 본부장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 시선을 떨궜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윤대리. 네, 본부장님. 개인사인 건 알겠어.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개인사인 건 알겠는데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인사팀 보고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본부장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대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그래도 절차는 절차니까. 네, 본부장님. 협조하겠습니다. 본부장이 한숨을 한번 깊게 쉬더니 손바닥으로 책상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윤대리 힘내. 회의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오자 한지원이 제 책상 옆에 와 있었습니다. 수정아. 응. 아까 그 일 인사팀에서 보안실 가서 CCTV 영상 따로 보존 처리해뒀어. 보존? 응. 인사팀 권한으로 가능해.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한테도 사본 보내두자. 한지원. 저는 한지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진짜 고맙다. 고맙긴 친구끼리. 한지원이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모니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7시가 다 되어 회사를 나왔습니다. 지하철 안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득 정수아가 했던 말이 떠올라 SNS 앱을 열어 정수아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 회사 로비에서 찍힌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길이는 1분 남짓이었습니다. 영상은 오정숙의 고함 부분만 잘라붙였고 화면 아래에 자막이 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버렸습니다. 7년 키워준 은혜도 모릅니다. 영상 아래로 댓글이 100여 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얼굴 좀 보자. 회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옆 사람이 슬쩍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화면을 얼른 꺼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는데 정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다 일어났습니다. 수정아. 응. 어머니가 회사에 가셨다며. 알고 있었어? 아까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회사 가서 한바탕 했다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SNS 영상을 정민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봐. 정민호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이 끝나도 정민호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올린 거야? 응.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간 건 좀 심하셨네. 저는 정민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좀 심하셨다고? 응. 좀 그러시면 안 됐어. 어머니가. 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오정숙에 대해 정민호가 불편한 감정을 직접 입 밖에 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한마디였습니다. 침실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지원이 책상에 놓아둔 명함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 저는 휴대폰을 열어 명함에 적힌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대리통해 소개받은 윤수정입니다. 가사 문제로 정식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시간 알려주시면 맞춰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 식탁으로 갔습니다. 8년치 송금 내역 캡처, 등기부등본 출력본, 가족 단톡방 메시지, 김태훈에게서 받은 개인 메시지, 정수아의 SNS 영상 링크까지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폴더 이름을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증거자료. 저는 그 폴더 아이콘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시청 근처 작은 오피스텔 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경을 머리 위에 올린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던 김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수정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지원 대리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김미숙이 책상 앞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정리해 오신 거예요? 네. 8년치 송금 내역하고 등기부등본, 카톡 캡처본이에요. 김미숙이 안경을 코끝으로 내려쓰고는 클리어 파일을 한 장씩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사무실 안에 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김미숙이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 씨. 네, 변호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 명의 집에 사시면서 보낸 돈이라 법적으로 성격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못 돌려받는 건가요? 못 돌려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김미숙이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동네 같은 평수 빌라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매달 80만 원은 시세보다 많이 보내신 거예요. 시세보다요? 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받아간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미숙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돈이 시댁 살림에 쓰인 게 아니라 시누이 카드값을 메우는 데 쓰였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안이 훨씬 유리해져요. 저는 잠깐 김태훈이 보낸 짧은 개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있어요. 네, 천천히 알아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김미숙이 종이를 다시 클리어 파일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수정 씨. 네. 오늘은 자료만 두고 가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동안 제가 시세 자료 좀 뽑아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정아. 엄마, 나 지금 친정 가게로 갈게. 갑자기 엄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박영자가 잠깐 말이 없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와.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친정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자의 반찬 가게는 시장 골목 안쪽 2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박영자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들어와, 안쪽으로. 가게 안쪽 좁은 방에 들어가 마주 앉자 박영자가 보온병에서 물을 따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8년 전에 시댁에 예단비 얼마 보냈어? 박영자가 컵을 들다 말고 한 번 멈췄습니다. 그건 왜 물어?
엄마, 사실대로 말해줘. 박영자가 한참을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한쪽 장롱 깊숙이 손을 넣더니 손때 묻은 통장 한 권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 한 장씩 넘겼습니다. 8년 전 날짜에 빨간 글씨로 찍힌 한 줄이 보였습니다. 2천만 원. 수취인 칸에 정태식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수정아. 이게 뭐야, 엄마. 예단비야. 시댁에서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그래도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엄마, 이 돈이 어디서 났어? 박영자가 잠깐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게 엄마 어디서 났냐고. 가게 보증금에서 좀 뺐어. 저는 통장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게 보증금에서? 응. 모자라서 좀 뺐어. 별거 아냐. 엄마,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수정아, 엄마는 너 보내면서 그 정도는 해야 했어. 엄마 마음이 그랬어. 저는 한참 동안 통장 위에 시선을 박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년 전 결혼식 날 오정숙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예단 안 받았어요. 사돈댁 형편 뻔히 아는데 그런 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날 그 말을 듣고 저는 오정숙이 마음 넓은 사람이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했습니다. 박영자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 엄마는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한 건 내가 미안한 거지. 엄마가 너 빈손으로 시집 보내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어. 너 시댁 가서 기죽지 말라고. 엄마. 저는 박영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 안에서 박영자와 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길, 시장 골목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 두드렸습니다. 박영자의 오랜 단골인 이모뻘 아주머니였습니다. 수정아, 너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엄마 보러 왔구나. 네, 잠깐 들렀다 가요. 이모뻘 아주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한참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정아. 네. 너 그거 알고 있냐? 네. 내 엄마가 너 시집 보낼 때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보탰던 거. 저는 한순간 발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 시장 사람들이 다 알지. 내 엄마가 그때 한참 고생했어. 가게 자리 빠질까봐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그랬어요? 내 엄마가 입이 무거워서 너한테 말 안 했을 거다. 그래도 한 번은 알아야지 싶어서. 이모뻘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였습니다. 엄마한테 잘해, 수정아. 네, 이모님. 골목을 빠져나오는 길에 저는 가게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박영자가 가게 앞에서 손님 한 명에게 김치를 봉지에 담아 건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들어와 운전석에 앉자 핸들 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한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원. 수정아. 변호사님 만났어? 응. 만났어. 잘 됐어? 한지원. 저는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작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원,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뭘? 우리 엄마가 가게 보증금 빼서 시댁에 예단비 2천만 원 보냈던 거. 전화기 너머에서 한지원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정아, 8년이라는 시간이 누구 희생 위에서 굴러왔는지 이제 알겠어. 수정아, 운전하지 마. 그 자리에 좀 있어. 응? 내가 갈까? 아니야, 괜찮아. 좀 이따가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운전석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7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정숙이었습니다. 어머니, 왔냐?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들어왔겠냐? 도어락 누르고 들어왔지. 오정숙이 소파에 앉은 채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 집 4명이니까 나는 언제든지 들어올 권리가 있다. 어머니,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거실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왜? 그럼 어머니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한번 써요. 뭐? 임대차 계약서요. 어머니랑 저랑. 오정숙의 얼굴이 한순간에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뭐라고 했냐? 계약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보증금? 너 지금 무슨 보증금 얘기를 하는 거냐? 8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7,680만 원이요. 오정숙이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식탁 위로 한번 내리쳤습니다. 네가 시어미한테 계약서, 보증금 운운해. 며느리가. 저는 가방에서 김미숙의 명함을 꺼내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변호사님 명함이에요. 오정숙이 명함을 한번 노려보고는 핸드백을 거칠게 어깨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고 봐라, 윤수정. 오정숙이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관으로 가서 안방에 있던 도어락 본체를 떼어내 마스터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새 비밀번호 6자리를 한 번에 입력하고 한 번 더 확인 입력을 마쳤습니다. 띠리릭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새 비밀번호가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도어락 본체를 다시 끼우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현관문이 진짜 우리 집 현관이 되었습니다. 이틀 뒤 평일 아침 7시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현관 쪽에서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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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6번의 짧은 신호음이 끝나자 곧바로 짧은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삑. 이어서 다시 한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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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삑. 저는 드라이기를 끄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어락 키패드 누르는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연달아 오류음이 울리더니 곧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아, 윤수정, 문 열어. 오정숙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오정숙이 현관문 앞에서 한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 도어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비밀번호 왜 바꿨어? 문 열어. 저는 인터폰 옆에 있던 휴대폰을 들어 인터폰 화면을 그대로 영상으로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수정, 야. 오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빌라 3층 쪽에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막 나오던 길인 듯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4층 계단 끝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글쎄 며느리가 이 집 시어미를 못 들어오게 해요. 오정숙이 이웃 아주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이 집 내가 사준 집이에요. 내 명의예요. 네, 내가 사준 집인데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꿔놨다고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어색하게 시선을 떨궜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요. 내가 왜 진정해요?
시어미가 며느리 집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인터폰 화면을 끝까지 녹화하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정민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왜? 어머니, 지금 우리 집 앞이야. 정민호가 한쪽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비밀번호 누르다가 안 되니까 문 두드리고 계셔. 정민호가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정민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민호야, 이 영상 봐봐. 정민호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인터폰 녹화 영상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정숙은 이웃 아주머니 앞에서 손짓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이러시네. 민호야. 응.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해? 정민호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정아. 응. 일단 내가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갈게. 민호야. 왜? 이번 한 번만은 내 입으로 어머니한테 말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정민호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정민호가 잠옷 위에 점퍼만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오정숙이 한 발 들이밀려고 했지만 정민호가 문틀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내려가요. 민호야, 너 비켜라. 어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일단 내려가요. 네가 시어미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정숙의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정민호가 한 발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부탁이에요. 일단 내려가요. 이웃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물러서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출근할게요. 이웃 아주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5분쯤 지나 정민호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모시고 1층까지 내려다 드렸어. 고마워. 수정아, 미안하다. 저는 정민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마트에서 우유 한 통을 사들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등을 톡 두드렸습니다. 빌라 아랫집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수정 씨, 여기서 다 보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점심 먹으러 나왔구나. 네, 잠깐 마트 들렀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잠깐 망설이다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수정 씨, 내가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내가 자꾸 이런 얘기 옮기는 거 아닌데 그래도 수정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이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에 가면 시어머님이 자랑을 하셔. 네. 며느리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고. 우리 며느리는 내가 잡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마트 봉투를 잡은 손에 잠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녀회에서요? 응. 한두 번이 아니야. 나도 듣고 있기 민망해서 자리를 피한 적도 있어. 그러셨어요. 수정 씨, 이런 거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제 등을 한번 토닥이고는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저는 마트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휴대폰에 카드 결제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 공동 카드였습니다. 결제처 칸에 시댁 근처 한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8만 원. 저는 결제 알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공동 카드는 정민호가 쓰는 카드였습니다. 오후 4시면 정민호가 회사 근처에서 거래처와 미팅 중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제 알림을 그대로 캡처해 사진첩에 저장했습니다. 저녁 9시가 가까워 정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휴대폰 한 대만 화면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앉아봐. 정민호가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정민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오후 4시 결제 알림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오후 4시 시댁 근처 한식당. 8만 원. 정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민호야. 응. 오늘만이야? 정민호가 시선을 식탁 모서리 쪽으로 떨궜습니다. 수정아. 민호야, 8년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시댁에서 저녁 먹고 들어왔지. 수정아. 나한테는 회식이라고 했지. 정민호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외로워하셔서. 응. 외로워하시는 어머니랑 일주일에 2~3번 저녁 먹는 동안 나는 8년 동안 회사 끝나고 혼자 밥 먹었어. 수정아,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정민호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민호야. 응. 그건 거짓말이지. 정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8년이야, 민호야. 미안하다, 수정아.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었을 무렵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한 번에 여러 개 떴습니다. 정수하였습니다. 엄마 통장 잔고 0원. 이거 보세요. 엄마 약값도 못 내게 생겼어. 은행 앱 잔고 화면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야. 새언니 답해. 저는 단톡방을 열어둔 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톡방에 김태훈이 처음으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이어서 메시지가 한 줄씩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제 통장에서 또 수아 카드값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카드값을 어머님이 메꿔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실은 형수님이 보내신 월세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더 이상 끌려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처남 부부가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온 직후 김태훈이 단톡방에서 퇴장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단톡방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톡방 전체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캡처했습니다. 캡처 파일을 곧바로 김미숙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전송이 끝난 직후 단톡방 메시지 옆에 빨간색 작은 표시가 하나 떴습니다. 이 메시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정수아가 김태훈의 메시지를 지우려고 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모든 캡처는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김미숙의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어젯밤 캡처해 보낸 단톡방 화면이 한 장씩 출력되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안경을 코끝으로 내려 쓰고 한 장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이 김태훈 씨가 동서분이세요? 네, 신우이 남편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수정 씨. 네. 김미숙이 안경을 벗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수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변호사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시세 초과분 정도만 받아내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었죠. 네. 근데 이 단톡방 캡처 한 장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시어머니가 받아간 돈이 시댁 살림이 아니라 시누이 카드값 메우는 데 쓰였다는 걸 동서분이 직접 인정한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 다 보는 단톡방에서.
저는 책상 위 종이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훨씬 유리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용 증명 초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김미숙이 옆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줄부터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8년치 송금 내역 합계, 임대차 계약서 부재, 부당이득 반환 요구,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차분한 어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정 씨, 이대로 보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보내드릴게요. 우체국에서 정식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정아. 엄마, 이번 주말에 친정에 좀 다녀올게. 박영자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수정아. 응, 엄마.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야. 저는 핸드폰을 잡은 손에 잠깐 힘을 줬습니다. 응, 엄마. 알겠어. 오후 3시쯤 휴대폰에 우체국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다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 번 더 읽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확히 2시간이 지났을 무렵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아버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시아버지 정태식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아버님. 수정아. 정태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한 번만 집에 와줄 수 있겠냐? 아버님.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하고 싶어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고맙다. 저녁 7시 정민호와 함께 시댁 1층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을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정태식이 소파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오정숙이 그 옆에 평소와 달리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왔냐? 정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앉아라. 저와 정민호는 정태식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정태식이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네, 아버님. 이 빌라. 네. 결혼할 때 너희 친정에서 보내준 예단비까지 합쳐서 산 집이야. 저는 정태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근데 내 시어머니가 등기를 자기 단독 명의로 한 걸. 정태식이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막지 못했어. 아버님, 막아야 했는데 못 막았다. 그게 내 잘못이다. 옆에서 오정숙이 한번 어깨를 살짝 움찔했습니다. 수정아. 네, 아버님. 미안하다. 정태식이 두 손을 무릎 위에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저는 정태식의 얼굴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8년 동안 헛기침 뒤로 숨어 있던 사람의 얼굴이 그 순간 처음으로 또렷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선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오정숙이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네. 내가 시집살이를 험하게 하고 살아서. 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어머니. 너한테 그렇게 한 건. 오정숙이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잘못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를 또렷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정숙의 사과 안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보다 자기 인생에 대한 변명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과 자체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정민호가 그 순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 정민호가 한 번 더 어머니를 부르고는 처음으로 오정숙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저 그동안 어머니 편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오정숙이 정민호 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게 결국 수정이를 8년 동안 혼자 견디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옆에 앉은 정민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신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정민호가 한 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정이가 다 짊어져야 할 짐은 아니었어요. 오정숙이 입술을 한 번 꾹 다물었습니다. 거실에 다시 한 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태식과 오정숙을 한 번씩 차례로 바라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오정숙의 어깨가 살짝 풀렸습니다. 근데 아버님, 응? 8년 동안 보낸 7,680만 원하고 이진명의 문제는요? 그래,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정태식이 한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버님. 말해라. 저 이제부터는 시댁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을 거예요. 오정숙이 그 말에 잠깐 시선을 들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정 엄마의 딸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냥 윤수정이기도 해요. 며느리는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정태식이 두 손으로 무릎을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 수정아. 그게 맞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가라. 운전 조심하고. 정민호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오정숙이 한 번 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저는 한 번 돌아봤습니다. 오정숙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닦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한 번 숙이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빌라 밖으로 나와 차에 타기 전 정민호가 제 옆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수정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정민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응.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거야. 정민호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응. 알겠어. 저는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정민호가 시동을 걸기 전에 한 번 핸들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댁빌라 1층 거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8년 동안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자주 작아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불빛이 그저 한 집의 거실 등으로만 보였습니다. 차가 빌라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차창 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창 유리 너머에서 한번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회사 근처 작은 전셋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박스 2개를 거실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정적이 잠시 흘렀습니다. 오정숙과는 김미숙을 통해 정식 합의를 마쳤습니다. 8년치 송금액 중 4천만 원을 36개월 분할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김미숙이 합의안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수정 씨,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김미숙이 그날 사인을 받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박스를 풀고 있는데 현관 도어락이 울렸습니다. 박영자였습니다. 엄마, 수정아. 박영자가 양손에 검은 봉지 2개를 든 채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내 새집 첫날인데 엄마가 빈손으로 올 수가 있냐? 봉지 안에는 김치 1통, 미역국 거리, 쌀 1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사오지 말랬잖아. 수정아, 엄마는 이런 거 사오는 게 좋아. 박영자가 식탁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좁네. 응, 좀 좁아. 부엌도 작고. 응. 박영자가 잠깐 부엌 쪽으로 가서 싱크대 앞에 서보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저는 박스를 풀던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진짜 내 집. 박영자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한 번 더 천천히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박영자의 옆 얼굴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8년 동안 시댁빌라 4층에 살면서 박영자가 그 집에 들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박영자는 신발을 벗으면서도 한 번 망설였고 거실에 들어와서도 소파 끝에 살짝 걸터앉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박영자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2발로 단단히 바닥을 딛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정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박영자를 보고는 잠깐 멈췄다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호 회사 마치고 왔구나. 네, 어머니. 정민호는 한 달 전부터 부부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정민호에게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합의서에 사인을 한 다음 날 정민호는 오정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 가지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2번 정해진 날에만 시댁에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정숙은 그날 한참을 화를 냈지만 정민호는 그 자리에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오정숙의 일방적인 새벽 연락과 일방적인 방문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박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자고 가. 아니야, 가게 새벽에 열어야 해. 엄마, 한 번만 자고 가. 박영자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아, 다음에 오면 자고 갈게. 오늘은 가게 봐야 해. 저는 박영자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박영자가 제 손을 한 번 잡았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 잘했다. 엄마.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박영자가 그 말만 남기고 개찰구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박영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저는 시댁에 잠깐 들렀습니다. 오정숙은 거실에 없었고 정태식이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둔 채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냐? 네, 아버님. 앉아라. 정태식이 일어나서 직접 컵 하나를 더 가지고 와 저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위층에 잠깐 올라가셨다. 네. 정태식이 한참 동안 차를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네, 아버님. 내가 그동안 침묵한 것도 죄였다. 아버님. 그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다. 정태식이 옆 협탁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뭐예요, 아버님? 내 시어머니가 쓴 거다. 저는 봉투를 받아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님. 그래라.
집에 돌아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정숙에 잡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작고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씩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줄에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8년 동안 한 일을 너무 늦게 알았다. 저는 편지를 한 번 더 읽고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정숙을 다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한 장의 편지는 책상 서랍 안쪽에 잘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정수아는 단톡방 폭로 사건 이후로 김태훈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숙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고 가족 단톡방에서 스스로 나간 뒤로 명절에도 시댁에 발길을 끄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로비 사건 이후 인사팀의 권유로 사내 가족 관련 고충 상담 창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담당자는 한지원이었습니다. 한지원은 분기마다 한 번씩 비슷한 사정을 가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아, 첫 모임에 너도 한번 와. 한지원이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도 돼? 네가 와야지. 첫 번째 사람이잖아. 저는 그날 점심을 먹다 잠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갈게.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저는 친정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의 가게 앞 도로 위로 굵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박영자가 김치통에 새 김치를 옮기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수정아, 왔어? 엄마. 저는 가방에서 쇼핑백 하나를 꺼내 박영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뭐야? 엄마, 한번 입어봐. 박영자가 쇼핑백을 열어 새 코트를 꺼냈습니다. 수정아, 이런 비싼 거 왜 샀어? 엄마, 비싼 거 아니야. 한번 입어봐. 박영자가 앞치마를 풀고 코트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길이가 박영자의 무릎 아래까지 알맞게 떨어졌습니다. 어때, 엄마? 따뜻하네. 박영자가 코트 자락을 두 손으로 한번 만져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도, 또 뭐야? 엄마, 한번 열어봐. 박영자가 통장을 받아들고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가장 첫 줄에 한 번에 입금된 금액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아, 엄마 그동안 한 번도 보내지 못한 친정 용돈 한 번에 정리했어. 박영자가 통장을 손에 든 채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수정아, 응, 엄마. 박영자가 통장을 가슴께로 한번 끌어당겼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보다, 응, 엄마. 네가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게 엄마는 더 좋아. 저는 가게 안작은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영자가 제 어깨에 손을 한번 가만히 얹었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첫눈이 굵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봤습니다.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한참을 거슬러 내려가 8년 전 결혼식 날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신부 화장을 한 제 얼굴이 사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어딘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사진 속 윤수정이 저와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진 속 얼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새집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등이 미리 켜져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부엌 쪽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정아, 왔어. 응, 왔어. 엄마 잘 뵙고 왔어? 응, 잘 뵙고 왔어.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가방을 식탁 의자에 내려놓는 동안 거실 등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깔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윤수정이 아니라 딸 윤수정이고 그저 윤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오늘 이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정민호가 미역국 끓는 냄비 뚜껑을 열며 한 번 더 저를 불렀습니다. 수정아, 밥 차렸어. 와서 먹자. 응, 갈게. 저는 식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첫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놓고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또 한 번 먹먹해지네요.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자기 이름 석 자를 잠시 접어두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견디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으며 묵묵히 버텨오신 분들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참고 견딘다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해질 뿐이었어요. 용기 내는 그 한 걸음이 무섭고 외로우시겠지만 여러분 옆에는 분명히 손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 친정 엄마와 한지원이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부디 누군가의 무엇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